푸른 곰팡이 산책 시 이문재 시인의 시 시작할게. 푸른 곰팡이는 우리 발효시킬 때 된장이라든지 치즈 이런 거 발효시킬 때 끼는 곰팡이야. 그래서 푸른 곰팡이는 발효에 필요한 거야. 발효에 필요한 소재야. 발효에 필요한 소재고, 산책이라는 것은 우리 여유가 느껴지지, 그지? 산책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푸른 곰팡이 산책 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느리게 사는 거, 여유롭게 사는 거, 좀 게으르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시간이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고, 자,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가는 길을 아름다운 산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가는 편지는 내가 그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야. 사나이를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정서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게 있으면 바로 뭐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금방 전달하잖아, 그지? 근데 편지를 보내면 3, 4일 뒤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을 사나흘 혼자서 걸어간다고 표현한 거야. 그런 시간을 발효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댔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푸른 강, 긍정적인 의미겠지, 그치? 자, 아름다운 산책. 요거는 편지를 붙이러 가는 길이고, 편지를 붙이러 가는 길이고, 이걸 갖다가 아름답다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러면 긍정적 인식이지, 그지? 느림과 여유로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아름다운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 긍정적 인식.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경어체 사용했지. 그리고 고백적 어조인데 누구에게? 너에게, 그대에게. 자, 그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서, 그렇다고 대화를 유도하는 거 아니야. 그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는 형식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니?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가는 편지, 내가 그대에게 편지를 보내네.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편지를 붙이고, 받기까지의 시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지. 그리고 편지가 혼자서 걸어갔대. 그러면 우리 뭐 한리법으로 볼 수도 있고, 한리법이 뭐니? 무생물을 생물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볼 수도 있겠지. 의인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댔습니다. 뭐가 발효되겠니?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립고 잘 도착해서 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겠지, 그지? 이런 간절함이 발효되는 거야. 간절함이 발효되고요.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푸른 강은 색채 이미지지. 푸른색, 색채 이미지, 시각적이고 나와 그대의 깊은 교감과 사랑, 깊은 교감과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이고 2년 그리고 가고 난 뒤 이별했네, 그지? 가고 난 뒤 이별 상황.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우체국이었대요. 그러면 뭘? 사랑을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은 사랑을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가 우체국. 이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오래 걸려. 바로바로 안 되고. 그치?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체국은요, 사랑과 이 애틋함이요, 발효되는 곳이야. 애틋함이 발효되는 곳.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체통이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우체통 봤어? 우체통이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왜 빨간색으로 칠했냐?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경고할 때 빨간색 딱 보이지, 그지? 빨간색 보이면 사실은 퇴장이기도 하다, 그지? 자, 빨간색은 푸른 강과 색채 대비를 이루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래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디 있어야 돼?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지, 그지? 요거 뭐라 그래? 행간글침이라, 그지? 행간글침 왜 할까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뭘 강조할까요? 경고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자, 뭘 경고할까요?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야.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됨. 이걸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현대인이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 거기에 문제 제기하는 거야. 도시의 속도와 효율에 길들어져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현대인의 삶에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정리해보자.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서정적. 자기 감정을 나타내니까 서정적인 거야. 그리고 현대인의 빠른 속도를 비판하는 거야. 문명 비판적. 그리고 시는 다 상징이지, 그지? 푸른 곰팡이, 우체통, 빨간색 이런 거 다 상징하는 요소들이 있지, 그지? 그리고 시각이 사용되었지, 감각적. 그리고 시는 다 감각적이야. 자, 제재는 편지, 우체국이고, 주제는요,
기다림의 숙성의 시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는 속도주의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고, 말하는 투는 어떤 투야? 고백적 어조지. 그리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그래서 하자의 생각과 감정이 진실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진실되고 이게 말을 건네는 형식은 여기에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 무조건 뭐 친근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형식이 진실돼 보이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야. 그리고 생생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시어 사용했지. 뭐 있어? 푸른강, 우체통이 빨간 것, 빨간색. 그래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 화자는 누굽니까? 나지. 청자는 그대고. 이 둘이 어떻게 만나요? 편지라는 매개물로 만나지, 그지? 화자와 청자의 상황 변화인데, 자, 편지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던 나와 그대는 이별을 하게 되고, 그대가 떠나간 후 나는 소중한 것, 이 기다림의 시간, 애틋함을, 그리움을 생각하는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삶을 되돌아봅니다. 1년은요, 편지가 전해지는 시간 동안 발효되는 애틋함과 사랑, 그리움과 사랑, 이렇게 해도 되겠지? 2년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 색채 대비가 푸른색 뭐가 나왔어? 푸른 강이 나왔지, 그지? 푸른 강. 자, 이건 긍정의 이미지고, 빨간색은 경고의 이미지, 그지? 푸른 강은 사나흘의 발효의 시간을 그친 편지는, 나와 그대 사이에 뭘 흐르게 한다? 푸른 강을 흐르게 한다. 경고의 의미인 우체통의 빨간색. 자, 아름다운 어떤 시간? 기다림의 시간.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푸른 곰팡이. 제목이지.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가 전해지는 사나흘의 시간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리움, 사랑, 애틋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지, 그지? 이런 애틋한 감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발효의 시간은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 등의 감정. 자, 푸른 강과 관련된 의미는 발효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과 애틋함이 점점 깊어지고, 이러한 감정은 나와 그대 사이에 푸른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체통. 자, 우체통,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을 잊지 말고 삶을 느리게 숙성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야 함. 자, 잃어버린 소중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된다? 숙성한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그 시간들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이 삭되게 된다. 기다림과 느림은 우리 삶의 태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삶을 느리게 살게 되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등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와 그것들의 애정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이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즉 기다림, 숙성 등의 시간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 환경을 돌아보기 위해 쓰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OX 문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또 문제 있어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